차가운 금속과 유리로 뒤덮인 태양그룹의 펜트하우스 오피스. 도시의 스카이라인이 발 아래 융단처럼 펼쳐진 그곳에서 강건우 회장은 서류에서 눈을 떼지 않았다. 그의 얼굴에는 어떤 감정도 스며들 틈이 없었다. 5년 전 대한민국 최대 재벌 중 하나인 태양그룹의 총수 자리에 오르기 직전 그는 공식적으로 불임을 선언했다. 그것은 단순한 개인사가 아니라 피비린내 나는 후계자 다툼을 잠재우고 이복 형제들과 탐욕스러운 친척들로부터 자신을 방어하기 위한 가장 견고한 방패이자 전략적 포석이었다. 그의 선언은 성공적이었고 태양그룹은 그의 냉철한 통솔 아래 지난 5년간 비약적인 성장을 거듭했다. 오늘 그는 그룹의 미래 비전을 선포하는 중요한 주주총회를 앞두고 있었다. 수천억 원이 걸린 신재생 에너지 사업 발표가 그의 손에 달려 있었다. 하지만 완벽하게 통제된 그의 세계에 균열이 생기기 시작한 것은 바로 그 순간이었다. 비서실장인 윤 비서가 평소의 침착함을 잃은 채 거의 창백해진 얼굴로 문을 박차고 들어왔다. 이런 무례함은 지난 5년간 단 한 번도 없었던 일이었다. 건우의 미간이 미세하게 좁혀졌다. 그는 입을 열지 않고 시선만으로 질문했다. 회장님, 지금 즉시 로비로 가보셔야 합니다. 보안팀이 맡고는 있지만 이미 언론사 기자들 몇몇이 현장에 도착했습니다. 윤 비서의 목소리는 다급함에 떨리고 있었다. 건우는 만년필을 조용히 내려놓았다. 그의 냉정한 눈이 상황의 심각성을 즉각적으로 파악했다. 주주총회 직전에 일어난 소란. 이것은 명백히 누군가 의도한 것이었다. 아마도 오늘 발표될 신사업에 반대하는 세력 혹은 여전히 총수 자리를 탐내는 강재혁 부회장 측의 공작일 가능성이 높았다. 무서운 일이지 테러인가 아니면 시위인가? 건우가 낮은 목소리로 물었다. 그의 목소리는 언제나처럼 평온했지만 그 안에 담긴 무게감은 듣는 이를 압도했다. 윤 비서는 마른 침을 삼켰다. 그는 어떻게 이 상황을 보고해야 할지 망설이는 듯했다. 회장님, 그것이 직접 보셔야 합니다. 아이들입니다. 4명의 아이들이 회장님을 찾고 있습니다. 아이들이라니 건우는 순간 불쾌감을 느꼈다. 이런 식의 감성팔이 시위는 그의 숙부인 강재혁이 자주 사용하는 저급한 수법이었다. 건우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185cm가 넘는 장신에 완벽하게 재단된 다크 네이비 슈트가 그의 단단한 체격을 감싸고 있었다. 그는 어떤 동요도 없이 엘리베이터로 향했다. 그가 로비에 도착했을 때 현장은 이미 아수라장이었다. 태양그룹의 정예 보안 요원들이 원형으로 진을 치고 있었고 그 중심에는 4명의 아이들이 서 있었다. 그리고 그들을 둘러싼 기자들의 카메라 플래시가 쉴 새 없이 터지고 있었다. 아이들은 대략 4-5살 정도로 보였고 놀랍게도 모두 똑같이 생긴 4쌍둥이였다. 건우가 나타나자 모든 소음이 순간적으로 멈췄다. 기자들은 더 흥분하여 그에게 질문을 퍼부으려 했지만 건우의 차가운 아우라에 눌려 감히 접근하지 못했다. 건우는 아이들을 바라보았다. 아이들은 값싼 옷을 입고 있었지만 깨끗했고 겁에 질린 듯 하면서도 서로의 손을 꼭 잡고 있었다. 그리고 그들 중 가장 앞에 선 아이, 가장 용감해 보이는 여자아이가 그와 눈을 마주쳤다. 그 아이는 그 어떤 위협에도 굴하지 않겠다는 듯 작은 가슴을 펴고 그를 노려보고 있었다. 건우는 심장이 내려앉는 듯한 기이한 감각에 휩싸였다. 그의 시선은 아이들의 얼굴에 고정되었다. 너무나도 낯설지만 동시에 기묘하게도 익숙한 얼굴. 그는 자신의 감정을 통제하려 애썼지만 아이들의 눈매와 굳게 담은 입술에서 자신의 어린 시절을 발견하고 말았다. 그때 가장 앞에 섰던 여자아이가 품에서 구겨진 서류 봉투 하나를 꺼내들었다. 아이는 보안 요원들의 저지선을 뚫고 그에게 달려오려 했지만 곧바로 제지당했다. 하지만 아이는 포기하지 않고
봉투를 그의 발치에 던졌다. 이거 보세요. 우리 아빠 맞잖아요. 아이의 앳된 목소리가 소란스러운 로비 전체에 울려 퍼졌다. 기자들은 일제히 카메라를 그 서류 봉투로 향했다. 윤 비서가 재빨리 봉투를 주어 건우에게 건넸다. 건우는 봉투를 열었다. 안에는 정식으로 발급된 유전자 검사 결과서가 들어있었다. 그리고 그 결과서의 마지막 줄에는 친자관계 성립 확률 99.9%라는 글자가 선명하게 찍혀 있었다. 건우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다. 이것은 불가능한 일이었다. 그는 5년 전 분명히 국내 최고 병원에서 영구적 불임 판정을 받았다. 그것은 단순한 진단이 아니라 그의 후계자 자리를 공고히 하기 위한 정치적 거래의 산물이기도 했다. 당시 병원장이었던 자와 숙부인 강재혁이 모종의 합의를 보았고 그는 그 합의를 역이용하여 자신의 무아시함을 증명하고 권력의 중심에 섰다. 그런데 이제 와서 내 쌍둥이라니. 이것은 단순한 스캔들이 아니었다. 이것은 그가 5년간 쌓아 올린 모든 것을 무너뜨릴 수 있는 거대한 폭탄이자 그의 존재 자체를 뒤흔드는 질문이었다. 회장님, 저 아이들이 정말 회장님의 자녀입니까? 불임 선언은 거짓이었습니까? 기자들의 질문이 쏟아졌다. 강재혁 부회장의 음흉한 미소가 눈앞에 어른거렸다. 이것이 그가 준비한 함정인가 하지만 저 아이들의 눈은 거짓말을 하고 있지 않았다. 저토록 강렬한 눈빛은 그가 매일 거울 속에서 마주하는 자신의 눈빛과 닮아 있었다. 건우는 심호흡을 했다. 지금은 혼란스러워할 때가 아니었다. 주주총회가 몇 분 남지 않았다. 그는 윤 비서에게 명령했다. 보안팀 즉시 로비 폐쇄해. 모든 기자들 내보내고 10분간 이 건물의 모든 출입을 통제한다. 아이들은 내 집무실로 데려와. 그리고 윤 비서 당장 저 유전자 검사서가 발급된 기관과 담당자를 확인해. 5년 전 내 의료기록 원본으로 다시 가져와. 그의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지만 그 안에는 흔들림 없는 결단력이 담겨 있었다. 그는 4명의 아이들을 바라보았다. 겁에 질렸지만 여전히 그를 똑바로 쳐다보는 내 쌍의 눈동자. 건우는 아이들에게 다가갔다. 보안 요원들이 긴장했지만 그는 손짓으로 물러나게 했다. 그는 가장 앞에 선 여자아이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았다. 그의 행동에 로비에 남아있던 모든 사람들이 숨을 죽였다. 이름이 뭐지? 그가 물었다. 아이는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다. 강하늘이요. 그리고 쟤는 바다 별, 그리고 강산이에요. 우리가 하늘 바다 별 산이에요. 아이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당당했다. 건우는 하늘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려다 잠시 멈칫했다. 그의 손은 수조 원의 계약을 성사시켰고 수많은 사람들의 운명을 결정했지만 이렇게 작은 머리 위에 얹어본 적은 단 한 번도 없었다. 그는 천천히 손을 내려 아이의 어깨를 잡았다. 누가 보냈지? 엄마는 어디 있나? 그가 묻자 하늘이는 입을 꾹 다물었다. 엄마가 아빠한테 가라고 했어요. 아빠가 우리를 지켜줄 거라고 했어요. 그 말은 건우의 심장을 날카롭게 찔렀다. 지켜달라고 누구로부터. 그 순간 그의 개인 휴대폰이 진동했다. 발신자 표시 제한 번호였다. 그는 아이들을 윤 비서에게 맡기고 전화를 받았다. 강건우입니다. 수화기 너머로 거친 숨소리와 함께 다급한 여성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제발 우리 아이들 좀. 그 사람들이 쫓아오고 있어요. 강재혁 부회장. 그 사람이. 전화는 비명과 함께 갑자기 끊겼다. 건우의 눈빛이 순식간에 변했다. 그것은 더 이상 냉철한 CEO의 눈빛이 아니었다. 그것은 자신의 영역을 침범당한 맹수의 눈빛 모든 것을 파괴할 준비가 된 분노 그 자체였다. 그는 즉시 윤 비서에게 새로운 명령을 내렸다. 지금 당장 내 개인 경호팀 전원 소집해. 방금 그 전화 위치 추적하고 아이들 엄마 서연수를 찾아내. 무슨 수를 써서라도
살아서 데려와야 한다. 그리고 그는 아이들을 돌아보았다. 4명의 아이들은 불안한 듯 그를 바라보고 있었다. 아빠, 가장 작아 보이는 막내 강산이가 작은 목소리로 그를 불렀다. 건우는 주먹을 쥐었다. 5년 전의 불임 선언은 함정이었다. 하지만 누구를 위한 함정이었을까? 그리고 그는 이제 그 함정의 한가운데로 걸어 들어가야만 했다.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4명의 아이들의 아빠로서 강건우의 펜트하우스 오피스는 태양그룹의 심장부이자 그의 철저한 통제력을 상징하는 공간이었다. 한치의 오차도 없이 정돈된 VVIP용 엘리베이터가 열리고 4명의 아이들과 그의 경호팀이 모습을 드러냈을 때 그 완벽한 공간에는 처음으로 이질적인 혼돈이 밀려들었다. 아이들은 거대한 유리병 너머로 펼쳐진 도시의 풍경에 잠시 압도당한 듯 보였지만 그것도 잠시였다. 강산이가 울음을 터뜨리기 직전이었고 별이는 불안한 듯 하늘 위의 옷자락을 세게 붙잡았다. 윤비서 10분 뒤에 잡혀있던 주주총회 긴급 이사회로 변경해. 안건은 총수 일가에 대한 중대 위협 발생 및 비상경영 체제 돌입 건이다. 내가 30분 뒤에 화상으로 참석하겠다. 그리고 언론 통제는 건우는 아이들에게서 시선을 떼지 않은 채로 명령을 내렸다. 그의 목소리는 로비에서보다 한층 더 낮고 차가워져 있었다. 그는 분노한 것이 아니었다. 그는 이미 전쟁에 돌입했다. 로비는 폐쇄 조치했고 기자들은 모두 해산시켰습니다. 하지만 이미 아이들 사진과 유전자 검사서 클로즈업 사진이 몇몇 언론사를 통해 송출되기 시작했습니다. 윤 비서의 보고는 절망적이었지만 건우의 표정에는 변화가 없었다. 괜찮아. 어차피 막을 수 없었어. 강제혁이 이 정도 폭탄을 터뜨리면서 언론을 통제할 리가 없지. 오히려 지금부터가 진짜야. 아이들 이쪽으로. 그는 자신의 집무실 안쪽에 마련된 작은 응접실을 가리켰다. 최고급 가죽 소파와 값비싼 예술품으로 채워진 공간이었다. 아이들은 주저하며 들어섰다. 하늘이가 동생들을 감싸 안으며 건우를 경계의 눈빛으로 쳐다봤다. 우리 엄마는요. 아저씨가 아빠면 우리 엄마도 구해줘야죠. 당돌한 외침이었다. 건우는 그 아이의 눈을 똑바로 마주했다. 자신과 똑 닮은 포기할 줄 모르는 눈빛이었다. 그 아저씨가 지금 내 엄마를 구하러 사람을 보냈다. 그러니 조용히 기다려. 그는 윤 비서에게 턱짓했다. 아이들 먹을 것 좀 준비해. 따뜻한 우유와 단거로. 그의 비서 인생에서 아이들과 단거라는 단어를 회장의 입에서 듣게 될 줄은 상상도 못했던 윤 비서는 잠시 멍하니 서 있다가 황급히 고개를 숙이고 밖으로 나갔다. 건우는 아이들 앞에 섰다. 어떻게 대해야 할지 몰랐다. 그는 전략가였지 아빠가 아니었다. 그때 그의 개인 경호팀장인 한태식 실장이 집무실 문을 열었다. 그의 옷은 땀과 먼지로 얼룩져 있었고 표정은 극도로 긴박했다. 회장님, 대상 확보했습니다. 하지만 상태가 좋지 않습니다. 강재혁 부회장 쪽 사람들이 먼저 도착했었고 저희는 그들을 겨우 따돌리고 구출해왔습니다. 한 실장의 보고가 끝나기도 전에 문 뒤에서 한 여자가 비틀거리며 걸어나왔다. 서연수였다. 그녀는 머리가 헝클어지고 입술이 터져 있었지만 눈빛만은 살아있었다. 그녀는 아이들을 보자마자 다리에 힘이 풀린 듯 주저앉으며 울부짖었다. 하늘아 바다야 별아 사나. 4명의 아이들이 비명 같은 환호성을 지르며 그녀에게 달려가 뒤엉켰다. 엄마. 응접실은 순식간에 눈물바다가 되었다. 건우는 그 광경을 차갑게 지켜보고 있었다. 그는 감상에 젖을 시간이 없었다. 그는 한 실장에게 눈짓했다. 상황은 강재혁 부회장의 개인 사찰팀으로 보입니다. 정식 경호 인력이 아닌 처리 전문 용역들입니다. 저희가 한 발만 늦었어도 아마 시신도 찾지 못했을 겁니다.
건우의 눈이 가늘어졌다. 강재혁이 자신을 끌어내리기 위해 이 정도의 무리수를 두었다는 것은 그만큼 절박하거나 혹은 그가 모르는 더 큰 무언가를 감추고 있다는 뜻이었다. 한 실장 수고했어. 지금부터 자네 팀은 2층 전체를 봉쇄해. 아무도 내 허락 없이 들어오거나 나갈 수 없어. 알 수 없어. 그리고 서연수 씨의 신원조회 5년 전 기록까지 전부 다시 확인해. 한 실장이 경례를 하고 물러나자 건우는 응접실로 걸어 들어갔다. 아이들을 품에 안고 진정시키던 서연수가 그의 발소리에 고개를 들었다. 그녀의 눈에는 두려움과 원망, 그리고 기묘한 안도감이 뒤섞여 있었다. 다들 나가주세요. 아이들은 제가 돌보겠습니다. 그녀는 비서실 직원들을 향해 말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그 안에는 단호함이 있었다. 직원들이 밖으로 나가고 거대한 집무실에는 강건우와 서연수, 그리고 4명의 아이들만이 남았다. 아이들은 지쳤는지 엄마의 품에 기대어 새근새근 잠이 들기 시작했다. 건우는 맞은편 소파에 앉아 그녀를 바라보았다. 누구의 사주를 받았지? 건우의 첫 질문은 얼음처럼 차가웠다. 그는 여전히 이것이 강재혁이 심어둔 또 다른 함정일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았다. 서연수는 피가 묻은 입술을 깨물었다. 사주라니요? 당신 정말 그렇게밖에 생각 못해요. 내가 돈 때문에 내 아이들을 사지로 몰아넣은 것처럼 보여요. 그녀의 목소리가 격앙되었다. 내가 요구하는 건 돈이 아니에요. 내 아이들의, 당신 아이들의 생명이에요. 건우는 표정 변화 없이 그녀를 응시했다. 설명해. 5년 전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리고 강재혁은 왜 당신을 죽이려 하는지. 서연수는 심호흡을 했다. 그녀는 지난 5년간 겪었던 지옥을 떠올렸다. 5년 전, 저는 태양그룹 산하의 태양바이오 연구소 소속 연구원이었습니다. 최고 등급의 보안 인력이었죠. 건우의 눈이 번뜩였다. 태양바이오. 그가 취임하기 직전 강재혁이 막대한 자금을 쏟아부었지만 성과 없이 해체시킨 그 유령 연구소였다. 당신은 기억 못하겠지만, 아니 어쩌면 모르는 게 당연하겠죠. 당신의 프리미어 계사하반 아니면 선언 한 달 전 극비리에 당신의 유전자가 채취되었습니다. 공식적으로는 건강검진이었지만 실제로는 강재혁 부회장의 지시였습니다. 건우의 몸이 굳었다. 뭐라고? 그들은 차기 총수에게 예기치 못한 사고가 생길 경우를 대비한 유전자 보존 계획이라는 명목을 내세웠습니다. 하지만 실제 목적은 당신의 유전자를 이용해 대리인을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강재혁 부회장이 완벽하게 통제할 수 있는 당신의 후계자 말입니다. 서연수는 말을 이었다. 저는 그 프로젝트의 핵심 연구원이었습니다. 불법적인 차원의 수정과 배아 생성을 담당했죠. 하지만 저는 그들의 의도를 알아챘습니다. 그들은 완벽한 도구를 원했고 실패한 배아들은 모두 폐기하려 했습니다. 저는 차마 그럴 수 없었습니다.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4개의 배아가 기적적으로 모두 착상에 성공했습니다. 저는 그 사실을 숨기고 연구소가 해체되기 직전 모든 데이터를 파괴하고 도망쳤습니다. 그래서 내 쌍둥이를 낳았다고. 건우가 낮은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모든 퍼즐 조각이 맞춰지는 기분이었다. 그의 불임은 강재혁의 계략을 위한 방패막이었고 동시에 강재혁은 그 방패 뒤에서 자신의 칼을 만들고 있었다. 강재혁은 내가 도망친 것을 알았지만 내 쌍둥이를 낳았을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을 겁니다. 그저 실패한 연구원 하나의 일탈로 생각했겠죠. 하지만 최근 제가 아이들의 존재를 숨기기 위해 노력했던 흔적들을 그들이 발견한 겁니다. 그들은 아이들을 회수하러 왔습니다. 자신들의 자산을 되찾으러 온 거죠.
아이들을 데려가서 그들만의 후계자로 키우고 저는 제거하려 했습니다. 저는 아이들을 지키기 위해 당신에게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당신의 불임 선언이 거짓이라는 것을 세상에 알리고 아이들의 존재를 공표하는 것만이 강제혁이 아이들을 함부로 대하지 못하게 할 유일한 방법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서연수는 무릎을 꿇었다. 그녀는 강인했지만 지금은 그저 어미일 뿐이었다. 제발 아이들을 지켜주세요. 당신이 아니면 이 아이들을 지켜줄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돈도 지위도 필요 없습니다. 그저 내 아이들이 살아서 당신의 아이들이라는 이름으로 안전하게 살 수 있게만 해주세요. 건우는 오랫동안 침묵했다. 그의 머릿속에서는 수천 개의 시나리오가 충돌하고 있었다. 강제혁의 음모태양바이오에 불법 실험 5년간 속아왔던 자신의 불임 진단, 그리고 눈앞의 내 아이들. 이것은 단순한 경영권 분쟁이 아니었다. 이것은 인간의 존엄성과 생명에 대한 거대한 범죄였다. 그리고 그는 그 범죄의 가장 중요한 증거물의 아버지가 되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서연수 앞에 섰다. 그리고는 무릎을 꿇은 그녀를 일으켜 세웠다. 당신의 요구는 틀렸어. 서연수의 얼굴이 절망으로 창백해졌다. 하지만 건우의 다음 말은 그녀의 예상을 완전히 뒤엎었다. 당신은 아이들의 안전만 요구했지만 나는 그 이상을 줄 생각이야. 이것은 내게 저지른 기만이자 내 아이들에게 가해해진 위협이다. 그는 잠든 4명의 아이들을 내려다보았다. 하늘바다, 별산. 자신의 유전자를 물려받은 세상 모르고 잠든 작은 생명들. 강제혁은 내게서 모든 것을 빼앗으려 했지. 하지만 그는 치명적인 실수를 했어. 건우가 서연수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은 더 이상 차갑지 않았다. 그곳에는 모든 것을 불태울 듯한 결의와 분노가 타오르고 있었다. 그는 내게 약점을 만든 것이 아니라 내가 지켜야 할 가장 강력한 이유를 만들어줬어. 그는 즉시 한 실장을 다시 호출했다. 한 실장, 지금 즉시 펠로주를 가동한다. 한 실장의 눈이 놀라움으로 커졌다. 펠로주는 태양그룹의 그 어떤 위성으로도 추적 불가능한 오직 강건우 회장, 본인만이 아는 최후의 안전 가옥이었다. 서연수 씨와 아이들을 그곳으로 옮겨. 지금부터 그들의 안전은 태양그룹의 존폐와 동일한 수준의 보안 등급으로 격상한다. 그리고 그는 윤 비서에게 전화를 걸었다. 윤 비서, 30분 뒤에 시작될 이사회 취소해. 예, 하지만 회장님, 내가 직접 그룹 본사로 가겠다. 강제혁 부회장에게 전해 선물 잘 받았다고. 그리고 이제 내가 답례할 차례라고. 강건우는 슈트 재킷을 여몄다. 그는 이제 단순한 CEO가 아니었다. 그는 5년 만에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싸워야 할 이유를 찾은 아버지로서 전쟁을 준비하고 있었다. 강건우는 펜트하우스 오피스에 홀로 남았다. 서연수와 내 아이들이 한태식 실장의 철통 같은 경우 아래 태양그룹의 그 누구도 알지 못하는 최후의 비상대피처 펠로주로 이송된 후였다. 거대한 공간은 다시금 차가운 침묵에 잠겼다. 하지만 그 침묵은 5년 전의 그것과는 질적으로 달랐다. 이전의 침묵이 완벽한 통제와 고독의 상징이었다면 지금의 침묵은 폭풍 전야의 긴장감을 머금고 있었다. 아이들의 잔상, 특히 그를 똑바로 쳐다보던 하늘이의 당돌한 눈빛이 그의 뇌리를 떠나지 않았다. 그는 더 이상 망설이지 않았다. 그는 책상 위 인터컴 대신 오직 그만이 알고 있는 암호화된 보안 회선을 집어들었다. 신호는 몇 번 울리지 않아 연결되었다. 수화기 너머에서는 어떤 인사도 소속을 밝히는 말도 들려오지 않았다. 오직 기계처럼 절제된 낮은 남자의 목소리만 흘러나왔다. 명령 대기 중입니다. K, 그림자를 전면 가동한다. 건우가 조용히 명령을 내렸다.
그림자는 태양그룹의 공식적인 감사팀이나 보안팀이 아니었다. 그들은 강건우가 총수 자리에 오르기 전 자신의 생존을 위해 비밀리에 구축한 사설 정보팀이었다. 전직 국정원 요원, 금융범죄 전문 변호사, 그리고 화이트 해커로 구성된 오직 강건우의 말 한마디에 움직이는 그의 가장 날카로운 칼이었다. K는 그 그림자의 수장이었다. 좌표를 주십시오. K의 목소리는 여전히 평온했다. 건우는 모니터를 바라보며 두 개의 키워드를 입력했다. 첫 번째는 태양바이오. 5년 전 강재혁 부회장이 막대한 자금을 쏟아부었다가 성과 없이 해체시킨 유령 연구소였다. 그리고 두 번째는 신성의료재단. 5년 전 그에게 영구적 불임 진단을 내렸던 바로 그 병원이었다. 5년 전 태양바이오의 VIP 프로젝트 관련 자료를 전부 회수한다. 서현수 연구원의 기록을 포함해 당시 참여했던 모든 연구원들의 현재 위치와 동향을 파악해. 그리고 신성의료재단 내 불임진단서를 발급했던 담당 의사. 이름이 뭐였지? 건우가 잠시 기억을 더듬었다. 최동식 원장이다. 지금 당장 그의 행방을 찾아내. 5년 전 그가 받은 모든 것을 샅샅이 뒤져. 자금 흐름 계좌, 내역 출입국 기록까지. 단 하나도 놓치지 마. 강재혁 부회장 라인입니까? K가 핵심을 찔렀다. 건우는 넥타이를 살짝 풀었다. 강재혁 본인이다. 그는 나에게서 모든 것을 빼앗으려 했어. 하지만 그는 이제 나에게 방역할 명분을 주었다. 이것은 더 이상 경영권 분쟁이 아니야. 전쟁이다. 수화기 너머로 짧은 침묵이 흘렀다. 알겠습니다. 24시간 내로 1차 보고 올리겠습니다. 통화가 끊겼다. 건우는 이제 자신의 손에 칼이 쥐어졌음을 느꼈다. 이제 남은 것은 그 칼로 썩은 뿌리를 도려내는 것뿐이었다. 그가 움직이자마자 태양그룹 전체가 흔들리기 시작했다. 강재혁의 방역은 예상보다 훨씬 빠르고 거칠었다. 건우가 그림자를 가동시킨 지 불과 몇 시간 만에 증권시장이 개장하자마자 태양그룹의 주가가 폭락하기 시작했다. 주요 계열사들의 주가가 일제히 하한가를 기록했다. 단순한 패닉셀링이 아니었다. 막대한 자금이 동원된 조직적인 공매도 공격이었다. 동시에 로비에서 벌어진 소동을 교묘하게 편집한 영상과 기사들이 인터넷을 뒤덮었다. 불임 선언한 재벌 총수 숨겨둔 내 쌍둥이의 습격. 태양그룹 후계 구도 원점으로 도덕성 논란. 모든 기사들이 건우의 사생활과 도덕성을 문제 삼으며 그의 리더십 자체를 의문시했다. 이것은 명백히 강재혁이 의도한 여론전이었다. 그는 건우를 거짓말쟁이로 몰아 이사회와 주주들의 신임을 잃게 만들려 했다. 윤 비서가 사색이 된 얼굴로 긴급 보고서를 들고 왔다. 회장님, 주가 방어를 위해 자사주 매입을 고려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사회 임원들. 대부분이 강재혁 부회장의 주재로 비공식 회동을 가졌다는 보고가 들어왔습니다. 긴급 이사회를 다시 소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그럴 필요 없어. 건우가 윤 비서의 말을 잘랐다. 그는 폭락하는 주가 그래프를 차갑게 노려보고 있었다. 이것은 나에게 겁을 주려는 쇼에 불과해. 강재혁은 내가 아이들 문제에 발목이 잡혀 혼란스러워할 거라고 생각했겠지. 하지만 그는 나를 너무 얕봤어. 그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예정대로 이사회는 화상으로 진행한다. 단 장소는 여기가 아니라 중앙통제실이다. 태양그룹 본사 지하 5층에 위치한 중앙통제실. 그룹의 모든 데이터와 보안 시스템이 집결되는 이곳은 평소라면 극소수의 인원만이 출입할 수 있는 곳이었다. 하지만 지금 그곳의 거대한 메인 스크린에는 태양그룹 이사진의 얼굴들이 분할되어 나타나 있었다. 건우는 통제실 중앙그룹 총수의 자리에 앉아 있었다. 그의 등장은 이사진들 사이에 미묘한 동요를 일으켰다. 다들 아시다시피 오늘 아침 그룹 본사에서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습니다.
건우가 먼저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는 스피커를 통해 이 사진들에게 전달되었다. 화면 속 강재혁 부회장의 얼굴에 순간적으로 만족스러운 미소가 스쳐 지나가는 것을 건우는 놓치지 않았다. 이 일로 인해 주가가 폭락하고 그룹의 이미지가 실추된 점 총수로서 유감을 표합니다. 유감이라니 강 회장, 한 이사가 목소리를 높였다. 강재혁의 라인이 분명했다. 지금 이게 유감 표명으로 끝날 일입니까? 5년 전 불임 선언은 대체 무엇이었으며 오늘 나타난 아이들은 또 누굽니까? 그룹의 신뢰가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여기저기서 동조하는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강재혁은 팔짱을 낀 채 마치 연극을 감상하듯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다. 건우는 그들의 비난을 잠자코 들었다. 그리고 모든 소리가 잦아들었을 때 그가 다시 입을 열었다. 그래서 강재혁 부회장님, 이 상황을 어떻게 수습하면 좋겠습니까? 건우의 시선이 정확하게 강재혁을 향했다. 강재혁은 예상치 못한 질문에 잠시 당황했지만 이내 노련하게 받아쳤다. 허허 조카, 나에게 물을 것이 아니라 지금은 조카 스스로가 결단을 내려야 할 때가 아닌가. 그룹의 안정을 위해서라면 그룹의 안정 좋습니다. 건우는 손가락 하나로 통제실의 다른 스크린을 활성화시켰다. 그곳에는 현재 태양그룹의 주가를 공격하고 있는 공매도 세력의 IP 주소와 자금 흐름도가 실시간으로 분석되어 나타나고 있었다. 여기 오늘 우리 그룹을 공격한 페이퍼 컴퍼니들의 목록입니다. 그리고 공교롭게도 이 회사들 중 몇몇은 강 부회장님의 처가 쪽에서 운영하는 해외 투자사와 자금 흐름이 일치하는군요. 순간 이사회장은 얼어붙었다. 강재혁의 얼굴에서 미소가 사라졌다. 그게 무슨 소리인가? 지금 나를 의심하는 건가? 의심이 아닙니다. 팩트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건우의 목소리는 칼날 같았다. 오늘 아침의 소동은 명백히 저를 흔들기 위한 공작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공작과 동시에 그룹의 근간을 흔드는 금융 공격이 자행되었습니다. 이것을 과연 우연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건우는 이 사진들을 둘러보았다. 저는 이 사태를 총수 일가에 대한 외부의 중대 위협으로 규정합니다. 그리고 이 위협에 편승하여 그룹을 혼란에 빠뜨리고 사익을 취하려는 내부의 적이 있다면 그 누구도 용서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는 강재혁을 똑바로 바라보며 선언했다. 지금 이 시간부로 태양그룹은 비상경영체제에 돌입합니다. 그리고 오늘 발생한 금융공격 및 정보 유출 건에 대해 제가 직접 특별감사팀을 지휘하겠습니다. 그것은 사실상의 선전포고였다. 강재혁은 분노로 얼굴이 붉어졌지만 공개적인 자리에서 자신의 혐의가 드러난 이상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이사회는 건우의 압도적인 카리스마와 그가 제시한 증거 앞에서 침묵했다. 건우는 일방적으로 회의를 종료시켰다. 그는 강재혁에게 방역할 시간을 주지 않았다. 늦은 밤 다시 집무실로 돌아온 건우에게 K의 첫 번째 보고가 올라왔다. 암호화된 태블릿 화면에는 충격적인 사실들이 담겨 있었다. 5년 전 그의 불임 진단서를 발급했던 최동식 원장은 진단서 발급 직후 거액의 현금을 들고 카리브해의 한 섬으로 이민을 간 상태였다. 그리고 그 자금의 출처는 강재혁 부회장의 아내가 관리하던 비자금 계좌에서 나온 것이 확인되었다. 썩은 뿌리가 생각보다 더 깊었군. 건우가 중얼거렸다. 이것은 단순한 경영권 다툼이 아니었다. 강재혁은 5년 전부터, 아니 그보다 훨씬 이전부터 그를 제거하기 위해 치밀하게 계획을 세웠던 것이다. 자신의 불임은 강재혁이 자신을 안심시키고 뒤로는 태양바이오에서 서연수를 이용해 대체품을 만들려 했던 거대한 연극의 일부였다. 그는 태블릿을 내려놓았다. 분노가 치밀었지만 동시에 머리는 차갑게 식어갔다. 강재혁은 자신이 모든 것을 통제하고 있다고 생각하겠지만 그는 치명적인 실수를 저질렀다.
바로 서연수와 4명의 아이들을 살려두었다는 것. 그리고 그들이 지금 강건우라는 가장 강력한 방패 뒤에 숨어 있다는 사실을 그는 아직 모르고 있었다. 건우는 창밖의 어두운 도시를 내려다보았다. 강재혁, 당신이 만든 지옥에서 이제 당신이 심판받을 차례다. 펠로주는 강건우가 자신의 제국을 건설하면서 동시에 준비한 최후의 보루였다. 경기도 외곽 수십만 평의 사유지 숲 가장 깊숙한 곳에 위치한 이 저택은 위성 사진에는 그저 평범한 산장 관리소 건물로 위장되어 있었다. 하지만 그 지하에는 대한민국 청와대의 위기관리센터를 능가하는 보안 설비와 생존 시설이 갖춰져 있었다. 그곳은 강건우 외에는 한태식 실장만이 알고 있는 지도상에 존재하지 않는 요새였다. 강건우가 펠로주의 지하 벙커로 들어섰을 때 서연수는 통유리 너머로 보이는 인공정원에서 아이들을 지켜보고 있었다. 햇빛이 완벽하게 재현된 인공태양 아래 네 쌍둥이는 오랜만에 안정감에 천진난만하게 뛰어놀고 있었다. 하지만 그 평화는 완벽하게 격리된 공간이 주는 기묘한 이질감, 마치 잘 만든 거대한 수조 속을 들여다보는 듯한 느낌을 주었다. 그의 등장에 한태식 실장이 소리 없이 다가와 보고했다. 아이들은 심리 안정 프로그램을 가동 중입니다. 서연수 씨는 아직 경계심이 강합니다. 식사도 거의 하지 않았습니다. 건우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한 실장에게 물러가라는 손짓을 하고 방금 처리된 유리문이 열리는 소리와 함께 연수에게 다가갔다. 그녀는 그가 다가오는 것을 느꼈지만 아이들에게서 눈을 떼지 않았다. 필요한 건 없나? 건우가 먼저 침묵을 깼다. 그의 목소리는 텅 빈 공간에서 낮게 울렸다. 연수는 돌아보지 않고 대답했다. 이곳이 감옥이 아니라는 확신이 필요하죠. 당신은 우리를 보호하는 겁니까? 아니면 당신의 증거물로 가둬두는 겁니까? 그녀의 목소리에는 날카로운 가시가 돋쳐 있었다. 건우는 그녀의 옆에 나란히 섰다. 그 역시 아이들을 바라보았다. 강재혁이 움직이기 시작했어. 어제 이사회에서 내가 그를 압박했거든. 그는 지금 내가 당신과 아이들을 확보했다는 사실은 모르지만 내가 방역을 시작했다는 것은 알지. 그리고 그는 흔적을 지우기 시작했어. 그는 자신의 태블릿을 꺼내 그녀에게 화면을 돌렸다. 화면에는 5년 전 그에게 불임 진단을 내렸던 최동식 원장의 사진과 해외 도피 정황 보고서가 떠 있었다. 연수의 눈이 커졌다. 그녀는 보고서의 내용을 빠르게 읽어 내려갔다. 당신 정말 몰랐군요. 당신이 불임이 아니라는 것도, 이 모든 것이 강재혁 부회장의 계획이었다는 것도. 그녀는 건우를 처음으로 다른 시선으로 바라보았다. 동정이나 연민이 아니었다. 자신과 마찬가지로 거대한 음모의 피해자일 수도 있다는 복잡 미묘한 감정이었다. 당신은 나를 돈 때문에 아이들을 데리고 나타난 여자로 생각했겠죠. 연수가 쓴웃음을 지었다. 그리고 나는 당신을 내 인생을 망가뜨린 유전자의 제공자,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우리 둘 다 강재혁의 체스판 위에 올라선 말이었어. 말은 틀렸어. 건우가 차갑게 정정했다. 나는 체스판을 뒤엎을 사람이다. 그리고 당신은 내가 이기는 데 필요한 유일한 열쇠를 쥐고 있어. 그는 태블릿 화면을 전환했다. 이번에는 태양바이오의 내부 조직도와 VIP 프로젝트라는 이름이 보였다. 당신이 도망치기 전까지의 모든 것을 말해. 강재혁이 정확히 무엇을 얻으려 했는지, 그리고 그 프로젝트의 핵심 책임자가 누구였는지. 연수는 심호흡을 했다. 5년 전의 악몽이 되살아나는 듯했다. 프로젝트의 총책임자는 강재혁 부회장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막후에 있었죠. 실질적으로 연구소를 운영하고 불법적인 실험을 지시한 사람은 당시 연구소장이었던 김진석 박사였습니다. 김진석, 드디어 구체적인 이름이 나왔다. 건우는 즉시 K에게 암호화된 메시지로 그 이름을 전송했다.
김진석, 현재 위치 확보. 즉시 연수는 고통스러운 표정으로 말을 이었다. 김진석 박사는 원래는 순수한 과학자였습니다. 난임 치료 분야의 권위자였죠. 하지만 강재혁 부회장의 막대한 자금 지원과 압박에 그는 괴물이 되어갔습니다. 당신의 유전자로 완벽한 맞춤형 후계자를 만드는 것이 그의 지상 과제였어요. 그녀는 자신의 손을 내려다보았다. 그리고 저는 그의 가장 유능한 조수였습니다. 생명을 창조한다는 기쁨에 그것이 얼마나 끔찍한 윤리적 범죄인지도 모른 채 그때였다. 아이들 중 가장 당돌했던 하늘이가 유리벽으로 다가와 문을 두드렸다. 엄마, 이 아저씨 또 왔네 아저씨. 우리 아빠 맞아요. 아이의 순진한 질문이 무거운 공기를 갈랐다. 연수는 황급히 눈물을 감추려 했지만 건우가 먼저 아이를 향해 몸을 돌렸다. 그는 아이의 눈높이에 맞추기 위해 무릎을 굽히지는 않았지만 적어도 아이를 정면으로 바라보았다. 지금은 내 엄마와 중요한 이야기를 하는 중이다. 방해하지 말고 놀고 있어. 건우의 목소리는 여전히 딱딱했지만 그 안에는 이전과 같은 날카로움은 없었다. 하늘이는 그의 말에 주눅들기는커녕 오히려 그를 빤히 쳐다보았다. 아저씨, 나랑 똑같이 생겼네. 엄마가 그랬는데 우리 아빠는 아주 강한 사람이라고. 아이는 그 말을 남기고 다시 동생들에게로 달려갔다. 연수는 그 광경을 멍하니 바라보았다. 강건우라는 남자가 자신의 딸과 대화를 나누고 있었다. 비록 서툴고 차가웠지만 그는 피하지 않았다. 연수는 자신도 모르게 건우에게 말했다. 아이들은 당신을 닮았어요. 특히 하늘이는 당신의 그 고집스러운 눈을 가졌죠. 그래서 그 아이들을 강재혁에게서 지켜내야 할 이유가 더 명확해졌어. 건우는 다시 본론으로 돌아왔다. 김진석 박사 외에 프로젝트의 실체를 아는 사람이 또 있나 당신처럼 도망쳤거나 혹은 제거당했을 가능성이 있는 사람. 연수는 고개를 저었다. 모두 점조직처럼 움직였습니다. 김진석 박사만이 모든 것을 알고 있었을 겁니다. 저는 오직 배아 생성과 착상 과정까지만 관여했고 그 이후에 교육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그녀가 말을 채 끝내기도 전에 건우에 보한 태블릿이 짧게 진동했다. K로부터 온 긴급 보고였다. 건우의 표정이 순식간에 얼어붙었다. 그는 태블릿을 연수에게 돌렸다. 화면에는 한강변의 한 고급 아파트 사진이 떠 있었다. 그리고 그 아래에는 짧은 보고가 적혀 있었다. 김진석, 자택에서 사체로 발견. 사인은 심장마비로 추정. 하지만 현장이 너무 깨끗함. 전문 청소팀이 다녀간 흔적 발견. 강재혁 부회장의 처리팀 소행으로 보임. 이럴 수가. 연수는 다리가 풀려 주저앉을 뻔했다. 김진석이 죽었다. 강재혁이 그가 입을 열 것을 두려워해 먼저 손을 쓴 것이다. 그는 모든 것을 알고 있었는데 이제 어떻게. 연수의 얼굴이 공포로 하얗게 질렸다. 그녀는 깨달았다. 강재혁이 김진석까지 제거했다면 그 다음 타깃은 명백히 자신이었다. 건우는 그런 그녀의 어깨를 강하게 붙잡아 일으켜 세웠다. 정신 차려 서연수. 이제 당신은 단순한 증인이 아니야. 강재혁의 범죄를 입증할 유일한 생존자다. 그의 눈은 불타는 듯 했다. 김진석의 죽음은 그에게 충격이 아니라 확신을 주었다. 강재혁은 자신이 불리해지면 살인도 서슴지 않는다는 것을. 당신, 날 지킬 수 있어요. 그 사람은 괴물이에요. 그는 자기 형제였던 당신 아버지를 그렇게 만들고도. 연수는 말을 잇지 못했다. 그녀는 자신이 너무 많은 것을 알고 있음을 깨달았다. 건우는 그녀의 말에 동요하지 않았다. 내 아버지는 사고로 돌아가셨어.
공식적으로는. 그의 목소리는 낮고 평온했지만 그 안에 숨겨진 분노를 연수는 느낄 수 있었다. 김진석이 죽었으니 이제 모든 희망이 사라진 걸까요? 연수가 절망적으로 물었다. 건우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 강재혁은 실수를 했어. 그는 김진석을 제거함으로써 자신이 무엇을 감추려 하는지 내게 명확히 알려준 거야. 그는 연수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그들의 동행은 이제 선택이 아니었다. 그것은 생존을 위한 유일한 길이 되었다. 태양 바이오에서 당신이 파괴했다고 보고한 데이터 외에 따로 백업해둔 자료는 없나? 당신이 불법이라고 생각했다면 분명 스스로를 지킬 무언가를 남겨뒀을 텐데. 건우의 질문은 그녀의 폐부를 찔렀다. 연수는 잠시 망설였다. 그것은 그녀의 마지막 보험이었다. 하지만 지금은 강건우를 믿는 수밖에 없었다. 있어요. 하지만 어디에 있지? 연구소가 폐쇄되기 직전 모든 데이터를 파기하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제가 생성했던 내 아이들의 유전자 원본 데이터를 따로 복사했습니다. 강재혁이 아이들을 유전적으로 조작하려 할까봐 두려웠거든요.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다. 그 데이터는 오직 저만이 열 수 있는 암호화된 USB에 담겨 지금은 폐쇄된 태양바이오 연구소 어딘가에 숨겨져 있습니다. 건우의 눈이 빛났다. 그것이었다. 강재혁을 무너뜨릴 스모킹건. 좋아, 이제부터 우리가 할 일이 명확해졌군. 그는 한태식 실장을 호출했다. 펜로주의 방어 등급을 최상위로 격상시켜. 그리고 그림자 팀에게 폐쇄된 태양바이오 연구소의 현재 도면과 보안 시스템 자료를 요청해. 그는 연수를 돌아보았다. 당신과 내가 직접 그곳으로 가야겠어. 강재혁이 남긴 마지막 증거를 회수하러. 태양그룹의 심장부 강건우의 펜트하우스 오피스는 하룻밤 사이에 거대한 폭풍의 눈으로 변해 있었다. 강재혁의 2차 공격은 펜로주의 안전한 벽을 뚫고 그들에게 도달했다. 그것은 물리적인 위협이 아닌 여론이라는 더 교묘하고 잔인한 칼날이었다. 인터넷과 모든 언론 매체는 태양그룹 스캔들로 뒤덮였다. 강재혁이 심어놓은 언론은 일제히 서연수를 꽃뱀이자 산업 스파이로 몰아가기 시작했다. 그녀가 5년 전 태양바이오의 핵심 연구원이었다는 사실을 이용해 그녀가 그룹의 중요 기술을 훔치려 했으며 이번 일은 불법적인 실험의 산물일지도 모르는 아이들을 이용한 거액의 협박극이라고 보도했다. 그들은 아이들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고 그들의 인격마저 모독했다. 펜노주의 인공정원에서 이 뉴스를 접한 서연수의 얼굴은 종이장처럼 하얗게 질렸다. 그녀는 지난 5년간 아이들을 지키기 위해 모든 것을 포기했다. 그림자처럼 살며 아이들에게 세상의 험한 것을 보여주지 않으려 애썼다. 그러나 하룻밤 사이에 그녀의 아이들은 세상에서 가장 잔인한 구경거리가 되어 있었다. 이럴 수가. 실험의 산물이라니. 그녀는 몸을 떨며 주저앉았다. 강건우는 모니터에서 눈을 떼지 않았다. 그의 얼굴은 얼음보다 차가웠지만 그 속에서 타오르는 분노를 서연수는 느낄 수 있었다. 강재혁은 선을 넘었다. 이것은 경영권 다툼이 아니었다. 명백한 인격살인이자 자신의 아이들에 대한 모독이었다. 강재혁은 아이들을 자산이나 도구로만 보았기에 이런 식으로 그들의 존재 가치를 훼손시키려 한 것이다. 그는 우리 아이들을 사람으로 보지 않아요. 연수가 절망적인 목소리로 말했다. 그에게 아이들은 그저 당신을 공격할 수단 혹은 실패한 프로젝트의 폐기물일 뿐이에요. 그 순간 내 쌍둥이가 엄마의 울음소리를 듣고 인공정원에서 달려나왔다. 하늘이가 가장 먼저 연수에게 달려와 그녀를 껴안았다. 엄마 울지 마. 왜 그래? 누가 엄마 힘들게 해. 건우는 그 모습을 말없이 지켜보았다. 내 쌍의 순수한 눈동자가 불안에 떨며
자신과 연수를 번갈아 바라보고 있었다. 그는 원래 계획했던 태양바이오 연구소 잠입 계획서를 옆으로 밀어치웠다. 김진석의 죽음으로 유일한 증거는 그 USB 비분이었지만 지금은 그것을 가지러 갈 때가 아니었다. 강재혁은 그가 숨어서 방어하기만을 바라고 있을 터였다. 한 실장. 건우가 인터컴을 눌렀다. 펜로즈의 모든 보안 인력을 펜트하우스로 이동시켜. 그리고 서연수 씨와 아이들을 당장 본산에 집무실로 옮길 준비를 해. 연수가 그 말에 경악하며 고개를 들었다. 뭐라고요 지금? 가장 위험한 곳으로 가겠다고요. 거기는 적진의 한복판이에요. 그래. 건우가 자리에서 일어났다. 적진의 한복판. 강재혁이 결코 예상하지 못할 유일한 장소지. 그는 내가 당신과 아이들을 숨기고 이 여론전에서 패배하여 스스로 무너지기를 기다리고 있어. 그는 연수에게 다가가 그녀의 어깨를 잡았다. 처음으로 그가 그녀에게 신체 접촉을 한 순간이었다. 하지만 나는 숨지 않아. 내 아이들을 불법적인 실험의 산물 따위로 불리게 내버려 두지 않을 거다. 그의 결단은 즉각적인 행동으로 이어졌다. 태양그룹의 총수 전용 엘리베이터가 지하사 4층 펜로즈로 연결되는 비밀 통로와 도킹했다. 강건우는 한 손에 하늘이의 손을 잡고 연수에게는 나머지 세 아이를 맡겼다. 아빠, 어디 가요? 바다가 불안한 듯 물었다. 건우는 잠시 멈칫했다가 대답했다. 이제부터 아무도 너희를 숨기지 못할 곳으로 간다. 아빠 집으로. 그들이 펜트하우스 오피스에 다시 모습을 드러냈을 때 윤 비서는 자신의 눈을 의심했다. 회장이 공식적으로 사라진 서연수와 4명의 아이들을 데리고 나타난 것이다. 회장님, 이건 윤 비서. 건우가 말을 잘랐다. 지금부터 내 명령을 정확하게 수행해. 그룹 홍보실을 통하지 말고 내가 지정하는 언론사의 사회부 국장에게 직접 연락해. 오늘 오후 3시 내가 직접 긴급 기자회견을 하겠다고. 윤 비서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기자회견이라니요. 지금 이 상황에서요. 어떤 질문이 쏟아질지 모릅니다. 주가는 이미 바닥이야. 건우가 차갑게 말했다. 강재혁이 원하는 대로 끌려다니는 건 여기까지다. 이제부터는 내가 판을 새로 짠다. 그리고 이사회 임원 전원에게 이메일을 보내. 고 김진석 박사의 살해 혐의에 대한 결정적 증거를 확보했다고. 연수가 그 말에 놀라 건우를 바라보았다. 하지만 우린 아직 증거가. 건우가 그녀를 눈짓으로 제지했다. 증거는 중요하지 않아. 강재혁이 내가 증거를 확보했다고 믿는 것이 중요하지. 그는 자신이 제거했다고 생각한 유일한 증거 김진석 외에 또 다른 무언가가 내 손에 들어왔다고 착각하게 될 거야. 그는 패닉에 빠질 거고 실수를 하게 될 거다. 이것이 강건우의 전략적 노출이었다. 그는 자신을 방어하던 불임이라는 방패를 스스로 부쉈다. 그리고 가장 큰 약점으로 보일 수 있는 아이들을 자신의 가장 강력한 무기로 가장 안전하다고 여겨지는 자신의 심장부 펜트하우스 오피스로 데려왔다. 이것은 도박이었지만 그에게는 승산이 있었다. 강재혁은 결코 총수인 자신이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대중 앞에 서리라고는 예상하지 못했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는 연수와 아이들을 자신의 개인 침실로 안내했다. 그곳은 집무실보다 더 철저하게 보안이 유지되는 곳이었다. 여기서 기다려. 한태식 실장이 문 앞을 지킬 거야. 아무도 해치지 못해. 연수는 여전히 불안했지만 그의 눈에서 흔들림 없는 결의를 읽었다. 당신 정말 괜찮겠어요. 당신도 위험해질 거예요. 강건우는 펜트하우스의 거대한 유리창 앞에 섰다. 5년 전 불임을 선언하고 이 자리에 섰을 때의 고독과는 다른 무게감이 그를 짓눌렀다. 하지만 이번에는 혼자가 아니었다. 위험나는 지난 5년간 매일 위험 속에서 살았어.
하지만 오늘은 처음으로 내가 무엇을 위해 싸우는지 알게 됐지. 그는 유리창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았다. 그리고 그 뒤편 문틈으로 자신을 바라보는 4명의 아이들을 보았다. 강재혁은 내게서 모든 것을 빼앗으려 했지만 그는 내게 가장 강력한 이유를 주었어. 이제 그 대가를 치르게 해줄 차례야. 태양그룹의 이사회 회의실은 그 자체로 거대한 권력의 축소판이었다. 수십억 원을 호가하는 거대한 원목 테이블과 참석자들의 얼굴을 비추는 첨단 홀로그램 스크린. 오늘 이곳의 공기는 그 어느 때보다 무겁고 차가웠다. 강건우가 어제 오후 3시 전략적 노출이라는 도박을 감행한 지 24시간도 채 지나지 않아서였다. 그의 기자회견은 대한민국을 뒤흔들었다. 그는 카메라 플래시 세례 앞에서 자신의 불임 선언이 의학적 오류였음을 인정하지 않았다. 대신 그것이 그룹 내부의 적에 의한 의도된 조작이었음을 암시했다. 그는 내 쌍둥이를 자신의 아이들로 일단 인정하며 그들의 생모인 서연수 씨와 함께 그룹의 총수로서 모든 위협에 맞서겠다고 선언했다. 이 선언은 강재혁에게는 건우가 이성을 잃고 자폭하는 것처럼 보였을 것이다. 강재혁 부회장은 오늘 이 긴급 이사회를 직접 소집했다. 명분은 총수의 부적절한 사생활 노출로 인한 그룹 가치 훼손 및 리더십 위기였다. 그는 오늘 강건우의 숨통을 완전히 끊어버릴 작정이었다. 강건우가 회의실 문을 열고 들어섰을 때 모든 이사들의 시선이 그에게 꽂혔다. 동정 호기심 그리고 대부분은 저기에 찬 경멸이었다. 강재혁은 테이블 상석 건우의 맞은편에 앉아 승리감에 도취된 미소를 숨기지 않았다. 다들 모여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모인 이유는 참으로 비통합니다. 강재혁이 위선적인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그는 어제 건우의 기자회견 영상을 스크린에 띄웠다. 우리 태양그룹의 총수가 일개 스캔들을 해명하겠다며 전 국민 앞에서 이런 서커스를 벌였습니다. 주가는 연일 폭락하고 있고 해외 투자자들의 신뢰는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그는 건우를 향해 고개를 돌렸다. 강 회장, 조카로서가 아니라 한 명의 이사로서 묻겠네. 대체 무슨 생각으로 이런 짓을 벌인 걘가 그 여자와 아이들이 정말 자네의 핏줄이라도 된다는 건가? 5년 전 그 불임 진단서는 자네가 직접 서명한 것 아니었나? 강재혁의 목소리가 커지자 그의 라인에 선 이사들이 동조하기 시작했다. 맞습니다. 그룹의 총수가 대국민 사기극을 벌인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당장 그 여자와 아이들을 내보내고 회장직에서 물러나 사죄해야 합니다. 강건우는 모든 비난을 묵묵히 받아냈다. 그는 마치 폭풍의 눈 한가운데에 선 것처럼 고요했다. 그는 자신에게 가장 날카로운 비난을 퍼붓는 이사 박진태 이사를 바라보았다. 박 이사는 선대회장, 즉 건우의 아버지와 함께 그룹을 일군 창립 멤버 중 한 명이었다. 그는 항상 중립을 지키며 건우에게 조언을 아끼지 않았던 건우가 아버지처럼 따랐던 인물이었다. 박 이사님, 개은우가 낮은 목소리로 그를 불렀다. 회의실이 순간 조용해졌다. 박 이사님께서도 제가 물러나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박 이사는 잠시 망설이는 듯 했으나 이내 강재혁의 눈치를 한번 보고는 굳은 표정으로 말했다. 강 회장, 아니 건우야. 자네 아버님을 생각해서라도 이러면 안 되네. 지금 그룹이 얼마나 위태로운가. 자네의 그 아이들 문제 때문에 그룹 전체가 침몰할 수는 없네. 지금은 안정이 필요해. 자네가 잠시 물러나 있는 것이 태양을 위한 길일세. 그것은 가장 점잖지만 가장 치명적인 배신의 언어였다. 건우는 눈을 감았다. K가 보낸 마지막 보고서가 떠올랐다. 5년 전 신성의료재단의 최동식 원장에게 강재혁의 비자금을 전달한 연결고리. 그 연결고리의 끝에 바로 박진태 이사의 이름이 있었다. 그는 건우의 아버지를 배신했고
이제 그의 아들마저 배신하고 있었다. 안정이라. 건우가 눈을 떴다. 그의 눈빛은 더 이상 분노가 아닌 모든 것을 꿰뚫어보는 차가운 이성으로 빛났다. 좋습니다. 박 이사님의 말씀대로 안정을 위해 오늘 이 자리에서 모든 것을 바로잡도록 하죠. 그는 윤 비서에게 눈짓했다. 홀로그램 스크린이 강재혁이 띄운 기자회견 영상에서 전혀 다른 데이터로 전환되었다. 그것은 복잡한 자금 흐름도였다. 수십 개의 해외 페이퍼 컴퍼니와 차명 계좌들이 거미줄처럼 얽혀 있었다. 이것은 태양바이오의 미청산 자금 내역서입니다. 건우의 목소리가 회의실을 장악했다. 강재혁 부회장님, 5년 전 수천억 원을 쏟아붓고도 성과 없이 해체시켰던 바로 그 유령 연구소 말입니다. 강재혁의 얼굴에서 미소가 사라졌다. 그게 지금 이 사태와 무슨 상관인가? 어디서 불법적인 자료가 아니라 제가 어젯밤 그림자를 통해 직접 회수한 자료입니다. 건우가 말을 잘랐다. 이 자금들은 태양바이오의 연구비라는 명목으로 빠져나가 여기 이 계좌들로 흘러 들어갔습니다. 공교롭게도 이 계좌들의 최종 소유주 중 한 명이 강 부회장님의 아드님이더군요. 회의실은 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다. 그리고 더 흥미로운 사실은 건우는 스크린을 넘겼다. 이번에는 박진태 이사의 사진과 그의 가족들 계좌 내역이 떴다. 이 자금의 일부가 5년 전 제 불임 진단서가 발급된 직후에 박진태 이사님의 따님 유학 자금으로 흘러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 박진태 이사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그의 얼굴은 새하얗게 질려 있었다. 자네 지금 나를 모함하는 건가? 내가 자네 아버님과 제 아버님을 배신하셨죠. 건우의 목소리는 얼음장 같았다. 5년 전 당신은 강재혁과 손을 잡고 내 아버지가 쓰러지시자마자 그의 아들인 나를 속였습니다. 강재혁은 나를 무해한 불임 환자로 만들어 총수 자리에 앉혀놓고 뒤로는 태양바이오에서 내 유전자로 대체품을 만들려 했으며 당신은 그 대가로 그룹의 자금을 횡령했습니다. 증거를 대라. 강재혁이 발악하듯 소리쳤다. 그는 건우가 5년 전의 진실까지 알게 되었으리라고는 상상도 못했다. 증거. 건우는 코웃음을 쳤다. 증거는 당신이 직접 없애지 않았습니까? 태양바이오의 핵심이었던 김진석 박사를 바로 어제 심장마비로 위장하여 살해하면서 그 말에 이사회는 경악했다. 단순한 횡령이나 스캔들이 아니었다. 살인이라는 단어가 나온 순간 사태는 돌이킬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하지만 강 부회장, 건우가 강재혁을 똑바로 노려보았다. 당신은 치명적인 실수를 했어. 당신이 죽인 김진석이 모든 것을 기록해 두었거든. 그리고 내가 어제 기자회견에서 결정적 증거를 확보했다고 말한 것이 바로 그가 남긴 유서였어. 물론 그것은 건우의 블러핑이었다. 김진석의 유서 따위는 없었다. 하지만 김진석의 죽음으로 공포에 질려있던 강재혁과 횡령 사실이 드러난 박진태에게는 그것이 사실처럼 들렸다. 그들은 건우의 전략적 노출에 완벽하게 낚인 것이다. 건우는 마지막 카드를 꺼냈다. 강재혁 부회장, 그리고 박진태 이사. 건우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당신들은 태양그룹의 총수인 나를 속이고 내 아버지를 배신했으며 내 아이들을 실험의 산물로 취급하며 그들의 생모를 죽이려 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범죄를 F기 위해 살인까지 저질렀습니다. 그는 회의실 문을 향해 걸어갔다. 오늘의 회의만 기꺼이 받아들이죠. 대신 저 문 밖에서 기다리고 있는 검찰 특별수사팀에게도 그렇게 당당하게 말씀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건우가 문을 열자 복도를 가득 메운 검은 정장의 남자들,
그리고 그들 사이로 보이는 서울중앙지검 특수부 검사의 얼굴이 보였다. 강재혁과 박진태의 얼굴은 절망으로 일그러졌다. 강건우는 배신의 밤에 가장 화려한 역습을 성공시켰다. 그는 자신의 가장 큰 약점이었던 아이들의 존재를 적들의 목에 겨누는 가장 날카로운 칼로 사용한 것이다. 강재혁 부회장과 박진태 이사가 검찰에 연행되면서 태양그룹의 이사회는 사실상 와해되었다. 강건우의 일방적인 승리처럼 보였다. 하지만 펜트하우스 오피스로 돌아온 강건우의 얼굴은 승리감과는 거리가 멀었다. 그는 거대한 원목 책상 위에 놓인 태블릿을 바라보았다. 강재혁은 금융범죄와 횡령 혐의로 구속되었지만 김진석 박사 살해 교사 혐의나 5년 전의 불법 생체 실험에 대해서는 묵비권을 행사하고 있었다. 그가 입을 열 리가 없죠. 펜트하우스 안임시 거처에 머물던 서연수가 조용히 말했다. 그녀는 아이들을 재우고 나온 참이었다. 강재혁은 괴물이지만 어리석지는 않아요. 그가 시간을 끄는 사이 그의 변호인단은 우리가 가진 증거가 블러핑이었음을 알아챌 겁니다. 그녀의 지적은 정확했다. 강건우가 이사회에서 터뜨린 김진석의 유서는 존재하지 않았다. 지금 검찰이 가진 증거는 오직 횡령에 관한 자금 흐름뿐이었다. 강건우는 넥타이를 거칠게 풀어냈다. 그래서 우리가 가야 할 곳이 명확해졌어. 그가 자리에서 일어났다. 태양바이오 연구소. 당신이 말한 그 USB. 그것만이 강재혁의 살인교사 혐의와 5년 전의 진실을 입증할 유일한 열쇠야. 연수의 얼굴이 긴장으로 굳었다. 그곳은 그녀에게 악몽과도 같은 장소였다. 하지만 그곳은 폐쇄된 지 5년이 넘었어요. 강재혁이 이미 모든 것을... 그렇지 않아. 건우가 그녀의 말을 잘랐다. 그는 당신이 도망친 후 그곳을 샅샅이 뒤졌겠지. 하지만 그가 찾던 것은 살아있는 배아나 연구 성과물이었을 거야. 5년 전 패닉에 빠진 연구원이 숨긴 작은 데이터 칩 하나까지는 미처 생각하지 못했을 수도 있어. 특히 그가 김진석을 제거하며 모든 증거가 사라졌다고 확신하고 있다면 그들은 더 이상 지체할 시간이 없었다. 강재혁이 구속된 지금이 그의 감시망이 가장 약해진 유일한 기회였다. 건우는 한태식 실장과 K에게 동시에 명령을 내렸다. 그림자 팀이 연구소 외곽의 모든 통신과 보안 시스템을 무력화하고 한태식의 경호팀이 내부 침투조를 엄호하는 완벽한 합동작전이 계획되었다. 자정이 넘은 시각 서울 외곽에 버려진 산업단지. 태양바이오 연구소는 거대한 유령처럼 어둠 속에 잠겨 있었다. 5년 전 폐쇄된 이후 이곳은 강재혁에 의해 의도적으로 방치되었다. 보안 시스템은 K가 차단했습니다. 하지만 내부의 물리적 센서는 살아있을 수 있습니다. 한태식이 귓속말로 보고했다. 건우는 검은색 전술 복장으로 갈아입은 상태였다. 그 역시 서연수와 함께 직접 들어가야만 했다. USB의 위치는 오직 그녀만이 알았다. 두 사람은 건물의 가장 취약한 지점 연수만이 기억하는 지하 환기구를 통해 내부로 잠입했다. 5년간 멈춰있던 공간의 공기는 무겁고 탁했다. 먼지가 켜켜이 쌓인 복되는 비상등의 희미한 붉은 빛만이 감돌았다. 그들의 발소리가 유령의 속삭임처럼 울려 퍼졌다. 연수는 자신의 심장 소리가 너무 커서 들킬 것만 같았다. 이쪽이에요. 그녀가 떨리는 목소리로 건우를 이끌었다. 그녀의 기억은 정확했다. 그들은 중앙통제실을 우회하여 과거 그녀의 개인 연구실이 있던 생명공학 3팀 구역으로 향했다. 복도를 지날 때마다 유리병 너머로 보이는 실험실의 풍경은 5년 전의 악몽을 생생하게 되살렸다. 먼지 쌓인 인큐베이터 바닥에 나뒹구는 서류들. 바로 여기였어요. 김진석 박사가 마지막으로 저를 불렀던 곳. 연수가 한 실험실 문 앞에서 멈춰 섰다. 그때
건우가 그녀의 팔을 잡아당기며 몸을 숨겼다. 복도 저편에서 미세한 움직임이 느껴졌다. 누가 있어? 건우가 낮게 속삭였다. 강재혁의 잔당인가 아니면 이 버려진 건물에 숨어든 다른 무언가. 긴장감이 극에 달한 순간 어둠 속에서 나타난 것은 한 무리의 사설 용역들이었다. 차자강 부회장님이 구속되기 직전 이곳을 깨끗이 청소하라고 하셨다. 데이터든 뭐든 남기지 말고 전부 태워버려. 그들은 강재혁의 변호인단을 통해 마지막 명령을 받은 처리팀이었다. 그들 역시 USB의 존재를 확신하지는 못했지만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모든 흔적을 파괴하러 온 것이었다. 젠장, 견우가 욕설을 내뱉었다. 시간이 없었다. 연수씨, USB가 어디지? 저 안쪽 배아 보관실 벽, 패널 뒤에. 그 순간 처리팀의 리더가 이쪽의 기척을 눈치챘다. 거기 누구냐? 손전등 불빛이 그들을 향해 날카롭게 날아왔다. 건우는 연수를 뒤로 숨기고 한태식에게 신호를 보냈다. 진입, 순식간에 복도는 아수라장이 되었다. 한태식의 경호팀이 반대편에서 진입하며 용역들과 격렬한 격투를 벌이기 시작했다. 건우는 그 혼란을 틈타 연수를 데리고 그녀의 연구실로 뛰어들었다. 문을 잠근 그는 연수에게 소리쳤다. 찾아. 연수는 떨리는 손으로 배아 보관실의 차가운 벽을 더듬었다. 그녀가 기억하는 특정 지점의 패널을 뜯어내자 그 안에는 5년간 잠들어 있던 작은 방수 케이스가 모습을 드러냈다. 찾았어요. 그녀가 USB를 손에 쥐는 순간 연구실 문이 거칠게 부서지기 시작했다. 용역들이 잠금 장치를 파괴하고 있었다. 건우는 연수를 자신의 등 뒤로 숨기고 그들을 맞이할 준비를 했다. 그는 CEO였지만 자신의 제국을 지키기 위해 야수가 되는 법 또한 잊지 않은 사람이었다. 문이 부서지며 들어온 용역 2명을 건우는 압도적인 힘으로 제압했다. 빨리 나가야 해. 건우는 연수의 손목을 잡고 다시 복도로 뛰쳐나왔다. 한태식의 팀이 퇴로를 확보한 상태였다. 그들은 왔던 길을 되짚어 환기구로 빠져나왔고 K가 준비한 차량에 몸을 싣고서야 겨우 숨을 돌릴 수 있었다. 서연수는 손에 땀이 흥건했지만 그 USB만큼은 놓치지 않고 꽉 쥐고 있었다. 펜트하우스 오피스로 돌아온 그들은 즉시 데이터를 확인할 준비를 했다. 이것은 일반 컴퓨터로 열 수 없는 태양바이오의 최고 등급 암호화가 걸린 파일이었다. 건우는 자신의 보안 시스템에 USB를 연결했다. 연수가 떨리는 손으로 비밀번호를 입력했다. P, R, O, M, E, T, H, E, U, S. 프로메테스 거쇼스 건우가 그 단어를 되뇌었다. 그것이 VIP 프로젝트의 진짜 이름이었어요. 파일이 열리고 수백 개의 하위 폴더가 화면을 가득 메웠다. 그것은 단순한 불법 처의 수정 기록이 아니었다. 그곳에는 상상을 초월하는 진실이 담겨 있었다. 유전자 편집, 히리스팔 핫제크 적용 기록, 인지 능력 및 신체 내구성 강화 프로토콜. 이건 연수는 자신의 눈을 의심했다. 강재혁은 당신의 후계자를 만들려던 게 아니었어요. 그는 당신을 능가하는 완벽한 존재를 만들려고 했던 거예요. 내 쌍둥이는 단순한 강건우의 복제본이 아니었다. 그들은 유전자 공학의 산물 프로메테스의 첫 번째 성공작이었던 것이다. 하지만 그것이 가장 충격적인 사실은 아니었다. 강건우는 데이터의 가장 깊숙한 곳 프로젝트의 기원을 추적했다. 생성 날짜는 5년 전이 아니었다. 무려 10년 전이었다. 강재혁이 이 프로젝트를 시작한 것이 아니었다. 그는 누군가가 시작한 것을 이어받았을 뿐이었다. 건우는 떨리는 손으로 프로젝트의 최초 승인자 파일을 열었다. 화면에 떠오른 이름. 그것은 강재혁이 아니었다.
그곳에는 그가 그토록 존경하고 그의 유산을 지키기 위해 싸워왔던 그의 아버지 선대 회장 강만철의 이름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다. 아, 아버지. 건우는 숨이 멎는 듯 했다. 그의 아버지가 이 비윤리적인 실험의 창시자였다. 강재혁은 그저 아버지가 쓰러진 후 그 유산을 가로채 자신의 것으로 만들려 했던 것뿐이었다. 건우는 휘청거리며 책상 모서리를 붙잡았다. 5년 전의 불임 선언도 강재혁의 음모도 그 모든 것의 시작은 완벽한 후계자에 집착했던 자신의 아버지로부터 비롯된 것이었다. 연수는 데이터에서 자신의 파일을 발견했다. 그녀는 연구원으로 발탁된 것이 아니었다. 그녀는 이 프로메테스 배아를 착상시키기에 가장 적합한 유전자 조합을 가진 모체로 선택된 것이었다. 그녀 역시 피해자였다. 강건우와 서연수는 망연자실한 채 서로를 바라보았다. 그들은 이제 단순한 동맹이 아니었다. 그들은 거대한 태양이라는 이름 아래 감춰진 아버지 세대의 끔찍한 야망과 죄악이 낳은 비극의 공동 생존자였다. 펜트하우스 오피스의 공기는 납처럼 무겁게 가라앉았다. 프로메테스라는 끔찍한 진실이 담긴 USB는 차가운 금속 책상 위에서 불길한 빛을 발하고 있었다. 강건우는 자신의 집무실 그가 태양그룹의 총수로서 모든 것을 통제한다고 믿었던 그 공간의 거대한 유리창 앞에 서 있었다. 그의 등은 꼿꼿했지만 서연수는 그가 미세하게 떨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그는 자신이 지키려 했던 제국의 토대가 바로 그가 가장 존경했던 아버지의 죄악으로 얼룩져 있음을 목도했다. 아버지. 그가 유리창에 이마를 기댄 채 거의 들리지 않는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강만철 회장. 대한민국 산업화의 거인이자 강건우에게는 넘어서야 할 산이자 유일한 이정표였던 인물. 그 아버지가 완벽한 후계자를 향한 집착으로 자신의 아들 유전자에 인간의 윤리를 넘어선 강화 프로토콜을 적용하고 그 실험을 위해 무고한 여성 서연수를 모체로 이용하려 했다. 강재혁은 그저 그 끔찍한 유산을 이어받아 자신의 것으로 만들려 했던 하이엔에 불과했다. 서연수는 말없이 그를 바라보았다. 분노가 치밀었지만 그 분노는 동시에 거대한 무력감으로 변해 있었다. 그녀는 강건우를 향한 원망조차 잊었다. 이 남자는 5년간 불임이라는 거짓된 멍에를 쥐고 아버지를 배신한 숙부와 싸워왔다. 하지만 그 모든 싸움의 근원이 그가 지키려 했던 아버지 자신이었다는 것을 알게 된 순간 그의 세상은 무너져 내렸을 것이다. 우리는 연수가 힘겹게 입을 열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갈라져 있었다. 우리는 그저 그들의 야망을 위한 도구였군요. 당신도, 그리고 나도, 그리고 내 아이들도. 내 아이들이라는 단어에 힘이 실렸다. 그녀는 더 이상 강건우의 아이들이라고 말하지 않았다. 5년간 홀로 지켜낸 자신의 아이들이었다. 그녀의 말은 건우의 가장 깊은 곳을 찔렀다. 그는 천천히 몸을 돌렸다. 그의 눈은 텅 비어 있었다. 그곳에는 냉철한 CEO 강건우도 분노에 찬 복수자도 없었다. 그저 자신의 뿌리째 뽑혀버린 한 남자만이 서 있었다. 그는 연수와 시선을 마주했다. 처음으로 그는 그녀를 자신의 아이들을 낳은 여자나 음모의 피해자가 아닌 자신과 동일한 고통을 겪은 생존자로 바라보았다. 그는 연수에게 다가갔다. 그리고 그녀의 앞에서 그는 머리를 숙였다. 미안하오. 그의 목소리는 쇳소리가 났다. 내 아버지가 태양그룹이 당신에게 저지른 짓에 대해 내가 사과하겠소. 그것은 강건우라는 남자가 태어나서 처음으로 해보는 진심 어린 사과였다. 서연수는 그 말에 참고 있던 눈물을 터뜨렸다. 그것은 용서의 눈물이 아니었다. 지난 5년간의 지옥 같던 시간을 처음으로 누군가 알아주었다는 것에 대한 처절한 슬픔의 통곡이었다. 건우는 그녀가 울음을 그칠 때까지 기다렸다. 그의 감정의 경륜은
분노에서 절망으로, 그리고 이제는 차가운 결의로 바뀌고 있었다. 그는 자신의 아버지를 용서할 수 없었다. 하지만 죽은 자를 심판할 수는 없었다. 그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버지가 시작하고 숙부가 이어받은 이 끔찍한 프로메테스를 자신의 손으로 끝내는 것뿐이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태어난 아이들, 자신의 유전자를 물려받았지만 아버지의 죄악과는 무관하게 태어난 4명의 생명을 지키는 것이었다. IUSB. 존우가 다시 본론으로 돌아왔다. 그의 눈빛은 다시 CEO의 그곳으로 돌아와 있었지만 이전과는 달랐다. 그 눈빛에는 지켜야 할 그룹이 아닌 지켜야 할 가족을 가진 자의 무게가 실려 있었다. 이 데이터 안에는 강제혁의 살인교사 혐의를 입증할 결정적인 증거들이 포함되어 있어. 김진석 박사와의 대화 녹취 처리팀에게 내린 지시 이메일까지 아버님의 기록에 묻혀 있었군. 그들이 데이터를 더 깊이 분석할수록 프로메테스의 실체는 더욱 끔찍했다. 내 쌍둥이는 첫 번째 성공작일 뿐 그 이전에는 수많은 실패와 폐기된 생명들이 있었다. 태양바이오 연구소는 생명 창조의 공간이 아니라 거대한 무덤이었다. 이걸 세상에 공개해야 해요. 연수가 눈물을 닦으며 말했다. 강제혁뿐만 아니라 태양그룹이 무슨 짓을 했는지 모두 알려야 안 돼. 건우가 단호하게 막았다. 이 데이터가 공개되는 순간 아이들은 어떻게 되지? 유전자 조작으로 태어난 괴물. 세상은 그들에게 그렇게 낙인을 찍을 거요. 당신이 5년간 지켜온 아이들을 내 손으로 다시 지옥으로 밀어 넣을 수는 없어. 그럼 어쩔 거죠? 연수가 절망적으로 물었다. 이대로 묻어두고 강제혁에게 횡령죄만 물으라고요. 그는 빠져나올 거예요. 그리고 다시 아이들을 찾아올 거라고요. 아니. 개온우의 눈이 빛났다. 강제혁은 반드시 살인교사와 반인륜적 범죄로 심판받게 할 거요. 하지만 방법은 달라야 해. 이 데이터는 검찰이 아니라 오직 강제혁의 숨통을 끊을 수 있는 단 한 사람에게만 갈 거요. 그가 가장 두려워하고 그가 통제할 수 없는 단 한 사람. 그는 인터컴을 눌러 윤 비서를 찾았다. 윤 비서, 지금 당장 청와대 민정수석실에 그분과 연락을 잡아줘. 어서. 내가 태양그룹의 모든 것을 걸고 거래를 제안하겠다고 전해. 그것은 건우가 가진 마지막 히든 카드였다. 현 정권의 가장 강력한 실세이자 강제혁의 정경유착 고리를 끊어내고 싶어 안달이 난 인물. 그에게 이 데이터를 넘겨 강제혁을 정치적으로나 법적으로나 완벽하게 매장시킬 계획이었다. 아이들의 신원은 철저히 보호하는 조건으로. 하지만 강제혁은 그들보다 항상 한 발 빨랐다. 그가 구치소에 수감되어 있었지만 그의 손과 발은 여전히 살아 움직이고 있었다. 건우가 윤 비서에게 명령을 내린 바로 그 순간 펜트하우스의 모든 보안 시스템이 일순간 붉은색 경고등을 깜빡였다. 회장님, 외부 침입입니다. 한태식 실장이 다급하게 외쳤다. 동시에 건우의 개인 보안 태블릿으로 영상통화가 걸려왔다. 발신자는 알 수 없음이었지만 건우는 직감했다. 연수 씨 아이들 방으로 당장 건우는 통화 버튼을 눌렀다. 화면에 나타난 것은 어두운 창고 안피투성이가 된 채 의자에 묶여있는 한태식 실장이었다. 그리고 그의 머리에 총구를 겨누고 있는 자는 실장에서 연구소를 습격했던 그 처리팀의 리더였다. 강건우 회장, 오랜만이군. 처리팀 리더의 목소리가 스피커를 통해 울려 퍼졌다. 당신의 충실한 개가 우리 손에 잡혀 있어. 강제혁 부회장께서 안부를 전해달라고 하더군. 건우의 얼굴이 분노로 일그러졌다. 한태식은 그의 가장 오래된 신복이었다. 뭘 원하지? 뭘 원하겠나? 남자가 비웃었다. 당신이 어젯밤에 가져간 것, 프로메테스 USB 원본 말이다.
강 부회장께서는 그것 때문에 아주 심기가 불편하셔. 그리고 당신의 충성심을 시험해보고 싶어 하시더군. 그는 한태식의 머리를 거칠게 잡아챘다. 1시간 주지. USB를 가지고 태양바이오 연구소로 다시 와. 혼자서. 만약 1분이라도 늦거나 딴 생각을 품으면 이 친구는 머리가 터져 죽을 거다. 그것은 강재혁의 최후의 경고이자 가장 잔인한 함정이었다. 그리고 만약 네가 오지 않는다면 남자는 카메라를 돌려 창고 밖을 비췄다. 펜트하우스가 멀리 내려다 보이는 바로 맞은편 건물의 옥상이었다. 우리는 네가 어디에 그 자료들을 숨겼는지도 알고 있지. 한태식 다음은 그 여자와 실험체들이다. 통화가 끊겼다. 건우는 주먹을 너무 세게 쥔 나머지 손바닥에서 피가 배어 나왔다. 그는 완벽한 도덕적 딜레마에 빠졌다. 자신의 가장 충성스러운 부하를 구할 것인가? 아니면 강재혁을 심판할 유일한 증거와 아이들의 목숨을 지킬 것인가? 그는 동시에 두 가지를 다 할 수 없었다. 그것이 강재혁이 노린 것이었다. 가면 안 돼요. 아이들 방 문 뒤에서 연수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그녀는 모든 것을 듣고 있었다. 그건 함정이에요. 당신을 죽이고 USB를 빼앗으려는 거예요. 한태식 실장님은 이미 그녀는 말을 잇지 못했다. 건우는 천천히 그녀를 돌아보았다. 그의 눈에는 더 이상 고뇌나 절망이 없었다. 그곳에는 모든 것을 파괴할 준비가 된 차가운 분노만이 남아있었다. 내가 말했지. 그가 피가 묻은 손을 펴며 말했다. 나는 내가 지켜야 할 것들을 결코 포기하지 않아. 그는 자신의 아버지가 되지도 숙부처럼 되지도 않을 것이었다. 그는 강건우였다. 절정 진실의 공개와 태양그룹의 재편. 강건우의 펜트하우스 오피스는 거대한 폭발 직전의 화약고와도 같았다. 시간은 단 1시간. 강재혁의 처리팀은 한태식 실장을 인질로 잡고 동시에 펜트하우스의 심장부를 저격총의 조준경 안에 두고 있었다. 서연수는 공포에 질려 문가에 서 있었다. 안 돼요. 제발 그들이 원하는 대로 해주세요. USB. 그거 그냥 줘버려요. 당신이 죽으면 아이들은. 강건우는 그녀를 돌아보았다. 그의 눈에는 공포나 고뇌가 아닌 모든 것을 끝장내기로 결심한 자의 차갑고도 뜨거운 분노가 서려 있었다. 그는 책상 위에 놓인 프로메트스 USB 원본을 집어들었다. 그리고는 그것을 자신의 책상 서랍 깊숙한 곳에 넣고 잠가버렸다. 대신 그는 서랍에서 똑같이 생긴 다른 USB 하나를 꺼내 들었다. 당신 말대로 그들이 원하는 대로 해줄 수야 없지. 그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강재혁은 내가 선택하기를 바랐어. 내 충성스러운 부하냐 아니면 내 아이들의 미래 USB냐. 하지만 그는 틀렸어. 나는 둘 다 포기하지 않아. 그는 즉시 그림자의 수장 KK에게 암호화된 통신을 연결했다. 음성이 아닌 오직 텍스트로만 명령이 오갔다. K-이클립스 프로토콜, 전면 가동. 타겟 A는 태양바이오 연구소, 타겟 B는 본사 맞은편 5255 빌딩 옥상. 구출 대상은 한태식 실장. 제거 대상은 처리팀 전원. 5분 뒤 내가 움직인다. K에게서는 단 한 글자의 답신이 왔다. 확인. 건우는 검은색 방탄 재킷을 걸쳤다. CEO의 슈트가 아닌 전사의 갑옷이었다. 그는 연수에게 다가갔다. 내가 이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가는 즉시 아이들을 데리고 펠로주로 연결되는 비상통로로 가시오. 한태식 실장이 아니면 그 누구에게도 문을 열어주지 마. 하지만 저격수들은 연수가 떨리는 목소리로 거대한 유리창을 바라보았다. 이 창문은 방탄이지만 그것 말고도 다른 기능이 있지. 건우는 아이들 방으로 들어가 잠든 4명의 아이들 이마에
아주 잠시 손을 얹었다. 하늘 바다 별산. 그는 자신의 아버지가 시작한 죄악의 산물이 아니라 그가 목숨을 걸고 지켜야 할 가족을 보고 있었다. 날 믿어요. 그는 연수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다. 강건우는 약속대로 혼자 엘리베이터를 타고 1층 로비로 내려갔다. 그의 차량이 본사 건물을 빠져나가는 순간 맞은편 빌딩 옥상에 저격수팀 리더가 무정위에 대고 보고했다. 타겟 이동 확인. 연구소 방향. 이제 옥상의 증거들을 처리한다. 저격수가 스코프에 눈을 가져다 댔다. 하지만 그 순간 펜트하우스의 모든 유리창이 한순간에 검게 변하며 불투명해졌다. 뭐야. 시야가 막혔다. 이클립스 프로토콜 1단계였다. 당황한 저격수들이 시스템을 재부팅하려는 순간 그들의 등 뒤에서 어둠이 덮쳤다. 이미 건물 내부로 잠입해 있던 K의 그림자 팀이었다. 소리 없는 격투. 총성 한 발 울리지 않고 1분 만에 저격수 팀은 모두 제압당했다. K는 이어폰에 짧게 보고했다. 타겟 B 확보. 동시에 강건우는 죽음의 장소 태양바이오 연구소에 도착했다. 5년 전 그날처럼 건물은 음산한 침묵에 잠겨 있었다. 그가 중앙실험실로 들어서자 처리팀 리더가 피투성이가 된 한태식 실장의 머리에 총구를 겨누고 나타났다. 약속은 지켰군, 강 회장. 이제 물건을 내놔. 한 실장님부터 풀어줘. 건우가 차갑게 말했다. 협상은 없다. 리더가 소리쳤다. USB를 먼저 이리 던져. 그렇지 않으면 이놈 머리가. 싫다면 건우의 입가에 차가운 미소가 걸렸다. USB 안 가져왔다고 했다. 리더의 눈이 분노로 이글거렸다. 이 미친 자식이. 그가 한태식의 방아쇠를 당기려던 바로 그 순간. 건우는 그가 가져온 가방을 바닥에 내던졌다. 내가 가져온 건 이것이다. 가방에서 터져 나온 것은 데이터 칩이 아니었다. 그것은 고주파와 강력한 섬광을 동시에 터뜨리는 특수 교란 장치였다. 삐빅! 귀를 찢는 고주파음과 함께 실험실의 모든 조명이 터져나가며 완벽한 암흑이 찾아왔다. 처리팀의 야간 투시경은 고주파 교란 장치에 의해 무력화되어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이클립스 프로토콜 2단계였다. 하지만 강건우는 이 순간을 위해 훈련받았다. 그는 어둠 속을 자유롭게 움직였다. 그는 CEO이기 이전에 자신의 제국을 지키기 위해 야수가 되는 법을 아는 남자였다. 그는 소리 없이 2명의 용역을 제압했다. 한태식 역시 부상당한 몸이었지만 본능적으로 리더의 총구를 잡고 늘어졌다. 암흑 속에서 처절한 격투가 벌어졌다. 내 놈, 대체. 리더가 한태식을 밀쳐내고 건우를 향해 총을 난사했다. 하지만 건우는 이미 그의 등 뒤에 있었다. 격렬한 격투 끝에 건우는 리더를 제압하고 그의 팔을 꺾었다. 강재혁은 어디까지 알고 있지? 건우가 적인의 목소리로 물었다. 내 놈이 뭘 하든 강 부회장님은 빠져나갈 거다. 내 놈 아비의 죄악을 네가. 리더가 말을 차에 끝내기도 전에 실험실의 문이 열리며 K와 그림자 팀이 쏟아져 들어왔다. 그들은 이미 펜트하우스의 위협을 정리하고 합류한 것이었다. 회장님. K가 건우에게 고개를 숙였다. 건우는 쓰러진 한태식을 부축해 일으켰다. 수고했다, 한 실장. 자네 승진은 나중에 이야기하지. 그는 제압당한 리더에게 다가갔다. 그리고는 그가 아까 서랍에서 꺼냈던 가짜 USB를 그의 주머니에 찔러 넣었다. 이것이 강재혁이 그토록 원했던 것이다. 리더는 경멸에 찬 눈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건우는 K를 돌아보았다. 내가 조금 전에 자네에게 전송한 원본호는 어떻게 됐지? K는 자신의 태블릿을 들었다. 회장님의 명령대로 청와대 민정수석실과
국내 모든 주요 언론사에 전송 완료했습니다. 5분 뒤 엠바고가 해제됩니다. 그제야 리더는 자신이 속았음을 깨달았다. 건우는 강재혁을 심판대에 올리기 위해 가장 치명적인 패를 스스로 공개한 것이었다. 당신 미쳤어. 리더가 절규했다. 그 데이터가 공개되면 태양그룹은 그래. 건우가 차갑게 대답했다. 썩은 뿌리는 도려내야지. 내 아버지가 시작한 죄악이라도 내 손으로 끝내놔야 해. 그는 프로메테우스의 모든 진실, 강만철 선대회장의 비윤리적 실험 강제역의 살인교사 횡령, 그리고 내 쌍둥이가 유전자 조작으로 태어났다는 사실까지 모든 것을 공개했다. 그것은 자폭이자 동시에 새로운 시작을 위한 정화였다. 그는 태양그룹의 이미지를 버리고 진실과 정의를 택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가 지켜야 할 4명의 아이들이 더 이상 실험체나 비밀로 살지 않게 하기 위한 아버지로서의 마지막 결단이었다. 동이 트기 시작한 연구소 창문 너머로 대한민국을 뒤흔들 첫 번째 뉴스 속보 알림이 울리기 시작했다. 새벽이 밝아오자 대한민국은 그야말로 뒤집혔다. 강건우가 터뜨린 프로메테우스 데이터는 단순한 재벌 스캔들을 넘어 국가적인 재난 수준의 충격을 몰고 왔다. 모든 뉴스 채널은 24시간 특별방송 체제에 돌입했다. 태양그룹 반인륜적 생체 실험, 강만철 선대회장의 검은 유산, 강재혁 부회장 살인 교사 및 불법 실험 주도 혐의. 태양그룹의 주가는 개장과 동시에 역사상 전례 없는 폭락을 기록하다가 결국 거래 정지되었다. 강건우는 그 혼돈의 중심 펜트하우스 오피스에서 밤새도록 타오르는 도시의 뉴스를 지켜보고 있었다. 그가 5년간 지켜온, 아니 그의 아버지가 평생을 바쳐 이룩한 제국이 그의 손으로 불타고 있는 광경이었다. 하지만 그의 눈에는 후회나 절망 대신 굳은 결의만이 남아있었다. 썩은 뿌리를 도려내기 위해서는 그 뿌리가 자리 잡은 땅 자체를 불태워야만 했다. 서연수는 아이들이 잠든 방에서 나와 그의 등 뒤에 섰다. 그녀는 차마 그에게 말을 걸지 못했다. 그가 방금 저지른 일의 무게를, 태양그룹 전체를, 그리고 자신의 아버지 명예까지 제물로 바쳐 강재혁을 심판대에 올리고 아이들의 존재를 세상에 공표한 그 결단의 무게를 감히 가늠할 수 없었다. 괜찮으세요? 그녀가 힘겹게 물었다. 괜찮지 않아. 건우가 돌아보지 않고 대답했다. 하지만 해야만 했어. 내 아버지가 시작한 죄악을 내가 끊어내지 않으면 저 아이들은 평생 프로메테우스의 그림자에서 벗어날 수 없을 테니까. 그는 스스로 방패가 되기로 결심했다. 세상의 모든 비난과 호기심 경멸로부터 내 아이들을 지켜낼 유일한 방패 말이다. 그의 결단은 즉각적인 파급 효과를 가져왔다. 그가 데이터를 전송했던 청와대 민정수석실은 즉각적인 반응을 보였다. 정권 차원에서 이 태양 게이트를 단순한 재벌가 비리가 아닌 국가적 윤리 스캔들로 규정했다. 즉시 특별검사팀이 꾸려졌고 강재혁은 횡령죄가 아닌 살인교사와 불법 생명윤리법 위반 혐의로 재수감되었다. 구치소에서 이 소식을 접한 강재혁은 처음으로 무너져 내렸다. 그는 강건우가 태양그룹을 포기하면서까지, 아니 자신의 아버지 강만철 회장의 명예까지 훼손시키면서 자폭하리라고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다. 그는 건우를 경영권을 지키려는 조카로만 보았지 자신의 아이들을 지키려는 아버지로 보지 않았다. 그 오만함이 그의 패배를 불렀다. 그는 변호사 접견조차 거부한 채 텅 빈 감방 안에서 자신이 만든 괴물 강건우의 손에 무너진 것을 곱씹으며 절망했다. 폭풍이 몰아친 지 사흘째 되던 날, 강건우는 다시 한번 공식 석상에 섰다. 이번에는 그의 집무실이 아닌 수백 명의 기자가 모인 프레스센터였다. 그는 피고인처럼 단상에 섰다. 플래시가 쉴 새 없이 터졌고
날카로운 질문들이 그에게 쏟아졌다. 아이들은 정말 유전자 조작으로 태어난 것이 맞습니까? 아버지의 죄를 알고도 묵인한 것입니까? 태양그룹은 해체되는 것입니까? 건우는 마이크 앞에 섰다. 그는 사과하지 않았다. 대신 선언했다. 오늘 저는 태양그룹의 총수로서가 아니라 한 인간으로서 그리고 내 아이의 아버지로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단호하게 회의장을 울렸다. 프로메테우스 프로젝트는 명백한 인류의 죄악이며 제 아버지와 숙부가 저지른 용서받을 수 없는 범죄입니다. 그는 숨을 골랐다. 이에 저는 오늘부로 태양그룹의 비윤리적 경영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지고 그룹의 전면적인 재편을 선언합니다. 태양바이오를 포함한 모든 관련 계열사를 즉각 청산하고 그 매각 대금 전액과 저의 사제 전부를 출연하여 프로메테우스 피해자 지원 및 생명윤리 재단을 설립하겠습니다. 기자들은 술렁겼다. 이것은 단순한 사과가 아니었다. 제국을 스스로 해체하겠다는 선언이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우의 시선이 카메라를 정면으로 응시했다. 이 과정에서 태어난 4명의 아이들, 하늘, 바다, 별, 산. 그 아이들은 실험체나 산물이 아닙니다. 그들은 저 강건우의 아들이자 딸이며 서연수 씨가 목숨을 걸고 지켜낸 소중한 생명입니다. 그의 목소리에 처음으로 감정이 실렸다. 세상은 그들에게 호기심과 편견의 시선을 보낼 것입니다. 하지만 분명히 경고합니다. 그 아이들에게 향하는 그 어떤 위협이나 부당한 시선도 이 태양그룹의 총수인 제가, 아버지인 제가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제가 모든 것을 불태워서라도 제 아이들을 지킬 것입니다. 그것은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부성계의 선언이었다. 강건우는 자신의 모든 권력과 부를 오직 내 아이를 지키는 방패로 사용하겠다고 공표한 것이다. 그는 가장 큰 약점을 그 누구도 건드릴 수 없는 가장 강력한 힘으로 바꾸어 놓았다. 그날 밤 모든 것이 끝난 펜트하우스는 이상할 정도로 고요했다. 강건우는 5년 만에 처음으로 정말 모든 것을 내려놓은 기분이었다. 그는 껍데기만 남은 제국의 왕이 되었지만 이상하게도 마음은 편안했다. 서연수가 그에게 다가왔다. 그녀는 더 이상 그를 원망하거나 두려워하지 않았다. 당신 정말 멋진 아버지네요. 그녀가 처음으로 그에게 옅은 미소를 보였다. 당신이 모든 것을 공개했을 때 나는 세상이 무너지는 줄 알았어요. 하지만 당신은 아이들에게 세상을 준 거였어요. 더 이상 숨지 않아도 되는,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세상을. 건우는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들은 연인이 아니었다. 하지만 그 어떤 부부보다도 더 깊은 유대감으로 지옥의 강을 함께 건너온 전우이자 아이들의 유일한 부모였다. 우리가 함께해야 할 일이요. 건우가 손을 내밀었다. 연수는 망설이지 않고 그 손을 잡았다. 그것은 사랑의 악수가 아닌 평생을 건 동맹이자 약속이었다. 몇 달의 시간이 흘렀다. 태양그룹은 거대한 구조조정의 폭풍을 겪었다. 강재혁 부회장은 1심에서 살인교사 및 모든 혐의가 인정되어 무기징역을 선고받았고 강만철 선대회장의 모든 명예는 공식적으로 박탈되었다. 그룹은 뉴태양이라는 이름으로 재편되었으며 강건우는 막대한 부를 재단에 헌납하고 전문 경영인에게 경영을 맡겼다. 그는 이 손으로 물러났지만 여전히 그룹의 윤리 경영을 감시하는 눈으로 남아있었다. 그리고 펜트하우스 오피스. 그곳은 더 이상 차가운 금속과 유리의 성이 아니었다. 거대한 집무실의 한쪽 벽은 아이들의 알록달록한 낙서로 가득 차 있었다. 강건우는 값비싼 슈트 대신 편안한 스웨터를 입고 바닥에 앉아 아이들과 블록 쌓기를 하고 있었다. 아빠 이거 무너졌잖아. 똑바로 쌓아. 하늘이가 특유의 당돌한 목소리로 그를 타박했다.
미안. 아빠가 이런 건 좀 서툴러서. 건우가 쓴웃음을 지으며 무너진 블록을 다시 쌓았다. 그는 수조 원짜리 계약보다 이 작은 블록성을 쌓는 것이 더 어렵다는 것을 깨닫고 있었다. 서연수가 따뜻한 코코아를 들고 와 그들 곁에 앉았다. 강 회장님, 블록 쌓는 실력이 영 형편없으시네요. 그녀가 농담을 건넸다. 회장님이라고 부르지 말라고 했어. 건우가 작게 툴툴거렸다. 아이들은 자기들끼리 깨르르 웃으며 새로운 놀이에 빠져들었다. 강건우는 그 모습을 가만히 바라보았다. 5년 전 그는 후계자 전쟁에서 살아남기 위해 스스로 불임을 선언했다. 그는 모든 것을 가졌지만 아무것도 없는 텅 빈 왕이었다. 하지만 지금 그는 많은 것을 잃었다. 아버지의 명예도 제국의 완벽한 통제권도. 하지만 그는 4명의 아이들과 그 아이들의 웃음소리, 그리고 그들 곁에 함께할 가족을 얻었다.